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손발이 퉁퉁 부어서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식사 후에 혈당 수치가 올라갈까봐 밥 한 숟갈도 조심스럽고 병원에 갈 때마다 혈압이 높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 챙겨 드시면서 한편으로는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 하는 막막한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어르신들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뵙습니다. 어느 날 72세 되신 한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약을 15년 넘게 드시고 계시던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은 약대로 먹는데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만 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장인어른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으실까. 그 생각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건강이 무조건 나빠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어머님, 아버님도 제인 시모어, 톰 크루즈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제대로 알고 드시기만 하면 약 못지않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오이입니다. 오이가 뭐 대단하다고?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 여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오이 한 가지가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이도 제대로 알고 드셔야 약이 되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이의 놀라운 효능부터 반드시 피하셔야 할 먹는 방법, 그리고 효과를 2배로 높이는 황금 조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메모지 하나 옆에 준비해주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적어두셨다가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은 마치 오래된 집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새 집일 때는 물이 콸콸 잘 흐르는데 20년, 30년 지나면 수도관 안에 녹이 슬고 때가 끼면서 물줄기가 점점 가늘어지고 어느 순간 녹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탄력 있고 깨끗했던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안쪽 벽에 기름때 같은 것이 점점 쌓이고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혈관이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압이 올라갑니다. 좁은 수도관에 같은 양의 물을 흘려보내려면 수압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좁아진 혈관에 피를 보내려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혈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심장이 매일 쉬지도 못하고 더 세게, 더 세게 하면서 과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나빠지면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포도당을 제대로 가져다 쓸 수 없게 되고 쓰이지 못한 당분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택배가 집 앞까지 왔는데 도로가 막혀서 배달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은 따로따로 오는 병이 아니라 혈관이 나빠지면서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경우도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어르신 중에 당뇨가 같이 있으신 분이 열에 7, 8분은 되십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2가지가 함께 오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혼자 올 때보다 서너 배나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기에는 이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름이면 시원하게 먹는 그 오이가
사실은 이 늙어가는 혈관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관리하는데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가 그동안 오이를 그저 시원하고 아삭한 채소 정도로만 생각해왔는데 사실 오이 안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물 같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핵심 성분 4가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칼륨입니다. 칼륨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칼륨은 우리 몸속의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찌개도, 김치도, 젓갈도 다 짠맛이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관 벽이 부풀어 오르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칼륨이 몸속에 들어오면 이 나트륨을 붙잡아서 소변으로 함께 내보내줍니다. 마치 청소부가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밖으로 내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이 한 개에는 이 칼륨이 약 200mg 넘게 들어있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속 나트륨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를 자주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 칼륨이 정말 귀한 영양소입니다. 짜게 드신 날에는 오이를 곁들여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이를 드실 때 끝부분에서 살짝 쓴맛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쓴맛의 정체가 쿠쿠르비타신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소방관이냐면 몸속에서 생기는 염증의 불을 꺼주는 소방관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의 혈관에는 작은 염증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 염증이 쌓이면 혈관이 더 빨리 늙고 딱딱해집니다. 쿠쿠르비타신은 이 염증의 불꽃을 잡아주면서 혈관을 보호해주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세 번째, 피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피세틴은 우리 몸속의 경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는 나이가 들면서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점점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세포를 공격해서 몸을 늙게 만듭니다. 마치 도둑이 집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피세틴은 이 활성산소라는 도둑을 잡아서 몸 밖으로 내쫓아주는 든든한 경비원 역할을 합니다. 특히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입니다. 오이는 전체의 약 95%가 수분입니다. 거의 물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수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진한 죽처럼 걸쭉한 피보다 맑은 물처럼 잘 흐르는 피가 혈관에 부담을 덜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에 오이 껍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에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식후에 혈당이 확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차가 천천히 달리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보시니까 오이 안에 얼마나 대단한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청소부, 소방관, 경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까지 오이 하나 안에 우리 몸을 지키는 보호자들이 다 모여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오이의 효능은 단순히 성분 분석에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연구를 통해 증명이 되고 있고 저도 진료 현장에서 직접 놀라운 변화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나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어르신들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이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오이를 황과라고 부르며 열을 내리고 갈증을 풀어주는 약재로 귀하게 여겨왔고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도 오이를 체내의 열독을 다스리는 데 즐겨 사용해왔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는 오이즙을 피부 치료와 해열에 활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동안 약으로 쓰여온 오이가 이제는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당뇨와 관련된 연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의 테헤란 의과대학에서
201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이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 결과 공복 혈당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오이 안의 성분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돕고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이가 우리 몸속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다시 제대로 작동하게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마치 고장난 리모컨에 새 건전지를 넣어주는 것처럼 힘을 잃었던 췌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에서 8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진이 칼륨 함량이 높은 대표 채소로 꼽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오이였습니다. 수축기 혈압 5에서 8이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수치가 떨어지면 뇌졸중 위험이 약 20에서 30%까지 줄어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한 영국의 한 영양학 저널에서는 오이 껍질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당뇨 환자의 혈당 급등락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의 연구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당뇨와 고혈압을 가진 분들에게는 천연 보약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이의 진짜 놀라운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되신 박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 약을 드시면서도 공복 혈당이 150 이상을 왔다 갔다 하셨고 혈압도 140을 넘기는 날이 많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도 먹고 운동도 하라는 대로 하는데 왜 수치가 안 내려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지침과 좌절감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도 어르신의 그 막막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식단 조절을 권해드리면서 매일 오이 반 개에서 1개 정도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물론 드시던 약은 절대 중단하지 마시고 오이를 식단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박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에서 120대로 내려왔고 혈압도 130 이하로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은 들어오시자마자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이를 이렇게 꾸준히 먹는 게 이렇게 다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운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이 하나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에게도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3세의 김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20년 넘게 드시고 계셨는데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나트륨 수치가 높고 몸속에 수분이 과하게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분께도 오이를 매일 식사와 함께 드시도록 권해드렸는데 2달 정도 지나시니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소변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지니까 산책도 더 오래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다 오이 덕분인가요? 그 말씀에 저도 웃으면서 오이 덕분이기도 하고 어르신이 꾸준히 실천하신 덕분이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해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립니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드시던 약을 임의로 줄이시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이는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과 함께 우리 몸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약을 조절하시는 것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점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먹어왔던 오이 안에 이토록 귀한 효능이 숨어 있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이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모르고 하시는 실수들이 있는데 이 다음 내용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오이가 독이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까지 오이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긴장하시고 들어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약이 될 수 있는 것은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이 탈이 날 수 있는데, 오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모르고 하시는 흔한 실수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이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상극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근입니다. 아니, 당근이요? 김밥에도 같이 넣고 비빔밥에도 같이 넣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함께 먹는 조합인데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아쉬운 궁합입니다. 당근 안에는 오이의 비타민C를 부수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오이가 열심히 비타민C라는 보물을 품고 있는데 당근이 옆에 오면 그 보물을 빼앗아가는 도둑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면 오이의 비타민C 효능을 제대로 못 누리시게 됩니다. 만약 2가지를 꼭 같이 드셔야 한다면 식초를 조금 넣어주세요. 식초의 신성분이 그 효소의 활동을 막아주어서 비타민C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입니다. 무도 당근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오이를 칼로 자르거나 조리할 때 나오는 효소가 무의 비타민C까지 파괴해버립니다. 특히 무채와 오이를 함께 버무려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때 비타민 손실이 상당히 크게 일어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더해서 조리하시면 비타민 손실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땅콩이나 장어처럼 기름진 음식입니다. 오이는 성질이 차갑고 수분이 많아서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기름기가 많은 땅콩이나 장어를 함께 드시면 기름진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기도 전에 장을 빠르게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미끄러운 미끄럼틀에 기름까지 바른 것과 같습니다. 음식물이 너무 빨리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장이 예민하시거나 소화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이 조합을 반드시 피해주세요. 다음으로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잘못된 오이 섭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오이 껍질을 깎아버리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껍질에 농약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셔서 껍질을 깎고 드시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식이섬유와 피세틴 같은 귀한 성분들이 바로 그 껍질에 집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오이의 효능 중 상당 부분을 버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한 물에 식초를 조금 섞어서 5분 정도 담가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으시면 안심하고 껍질째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오이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오이가 좋다고 하니까 한 번에 서너 개씩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오이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차가워지면서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손발이 차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위장을 한번 의인화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장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매일 열심히 음식을 소화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오이가 잔뜩 밀려 들어오면 나도 깜짝 놀라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조금씩 적당히 보내주시면 제가 잘 소화시켜서 좋은 영양분만 골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위장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 이것이 적당한 양입니다. 세 번째 실수, 찬 오이를 빈속에 드시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오이를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은 위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빈속에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놀라서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온에 잠시 두셨다가 드시거나 식사를 가볍게 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이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륨이 몸에 쌓여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주의할 점은 충분히 알려드렸으니 다음으로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이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 황금 조합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이를 그냥 먹어도 좋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오이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황금조합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메모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황금조합 첫 번째, 오이와 식초입니다. 오이와 가장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앞서 경고 구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식초의 신성분이 이 효소의 활동을 딱 멈춰줍니다. 그래서 식초를 곁들이면 오이의 비타민C를 온전히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식초 안에 들어있는 유기산이라는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피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른하고 기운이 없으실 때 오이에 식초를 살짝 뿌려서 새콤하게 드시면 입맛도 살아나고 몸에도 활력이 생기실 겁니다. 만드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그릇에 담으신 후 식초 2숟갈, 소금은 아주 약간만, 그리고 참깨를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입맛에 따라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5분이면 완성되는 정말 쉽고 맛있는 건강 반찬입니다. 황금조합 두 번째, 오이와 배입니다. 여름철에 갈증이 심하시거나 기관지가 약하신 어르신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오이와 배는 둘 다 수분이 풍부하고 성질이 시원해서 함께 드시면 몸속의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것처럼 몸 안쪽에서부터 시원함이 퍼져나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과 오이의 수분이 만나면 기관지의 염증을 달래주고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한 전날 술을 드셨거나 과음 후 속이 불편하실 때 오이와 배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숙취 해소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만드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이 반 개와 배 4분의 1쪽을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물을 조금 넣으시면 농도 조절이 되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 꿀을 반 숟갈 정도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면서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효과도 더해집니다. 황금조합 세 번째, 오이와 미역입니다. 오이는 국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 이 조합이 그냥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뛰어납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미역에 가득한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여기에 미역의 미끈거리는 성분인 알긴산이 오이의 수분과 만나면 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촉진해 주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에도 큰 이점을 줍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혈관 청소부가 2명이서 함께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깨끗하게 혈관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마른 미역을 물에 불려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 오이는 얇게 채 썰어주세요. 여기에 식초 2숟갈, 간장 1숟갈, 참기름 약간을 넣고 차갑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냉국으로, 다른 계절에는 무침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과 먹는 시간대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이는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무게로는 약 100g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드시는 시간은 점심 식사 때나 저녁 식사 때 반찬으로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 공복에 차가운 상태로 드시는 것은 피해 주시고 식사와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가 다른 음식의 당분 흡수를 늦춰주어서 식후 혈당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오이를 드실 때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이의 귀한 성분들이 껍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씻어서 껍질째 아삭아삭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오이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C를 지키면서 피로 해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오이와 배를 함께 갈아 드시면 기관지 건강과 갈증 해소에 탁월합니다. 셋, 오이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과 혈압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합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장 보실 때 오이 몇 개, 식초, 배, 미역만 장바구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하나, 오이는 하루 반 개에서 1개, 식사와 함께 껍질째 드세요.
오이 껍질에 식이섬유와 피세틴 같은 귀한 성분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껍질째 드시되 식초물에 담가서 깨끗이 씻은 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비결입니다. 또한 당근, 무, 기름진 음식과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당근과 무는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하고 땅콩이나 장어 같은 기름진 음식은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드셔야 한다면 식초를 곁들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식초, 배,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로 늘어납니다. 식초는 비타민C를 보호해주고 배는 기관지와 갈증 해소에, 미역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황금 조합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오이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드시고 계신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임의로 줄이시거나 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이는 약을 돕는 지원군이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오이 무침 하나 올려놓으시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건강은 결국 비싼 약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무엇을 드시느냐, 어떻게 드시느냐, 그 작은 식습관이 모여서 우리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저도 제 장인어른을 뵐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하루라도 더 건강하시려면 내가 무엇을 알려드려야 할까? 그 마음이 바로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오이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 그리고 황금 조합을 기억해 주시고,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석 달 후, 반년 후에 정말 놀라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박어르신처럼 말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검증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고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건강을 해치시는 일을 막아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의 그 한 번의 공유가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실천, 건강, 100세 중에 하나를 적어주시면 저도 어르신의 건강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뜻으로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비싼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건강 전문가로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셨나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는 시원한 오이 하나 드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신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